2024년 11월 첫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달 하던 일이었고 습관처럼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8만 7천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23만 원대였습니다. 27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뭔가 잘못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68세, 퇴직한 지 8년이 지났고 아내와 둘이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갑자기 2배로 뛴 관리비라니.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중앙에 있는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라 불리는 젊은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요. 지난달 23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48만 원이 된 거요? 김 과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잠깐 고지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아, 이번 달부터 특별 부담금이 추가됐어요. 단지 전체 난방 배관 교체 공사비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난방 배관?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공고문 붙였는데요. 게시판에. 그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깐, 그럼 왜 우리 동 주민들한테 따로 안내 한 장 없었소? 이런 큰 금액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오? 김 과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문의하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봉투에 공사비 정산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적은 것 같은 메모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계좌 확인 요망. 박 회장?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박종대 씨 말인가?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사비 정산과 개인 계좌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살아온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갑자기 관리비가 2배가 되었고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난 1년간의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관리비 말이야. 뭔가 이상해. 저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비는 21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11월 갑자기 48만 원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용전기료, 청소비, 경비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23만 원. 특별수선 충당금이 23만 원이라. 난방 배관 공사비라고 했는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2개 동 720세대입니다. 세대당 23만 원이면 한 달에 1억 6,500만 원 이상이 거치는 것입니다. 1억 6천? 이게 6개월이면 거의 10억이야.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난방 배관 공사가 그렇게 비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배관 공사에 대해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지라도 난방 배관 전체 교체가 10억은 말이 안 돼. 부분 보수라면 23억이면 충분하고. 그날 오후
저는 단지 게시판을 찾아갔습니다. 11월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난방배관 노후화로 인한 긴급 보수 공사 시행. 공사 기간 2024년 12월 2025년 5월. 공사비 총액 9억 8천만 원. 세대당 분담금 월 23만 원 6개월간. 저는 공고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힌 공사업체명을 확인했습니다. 주성진 건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성진건설. 회사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시공 실적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이상하다. 10억 가까운 공사를 이런 신생업체에? 저는 옆집에 사는 이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여사는 15년간 우리 동 반장을 맡았던 분으로 단지 사정에 밝았습니다. 아, 그 공사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예전 같지 않아요. 박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결정은 항상 박 회장 맘대로예요. 박종대 회장 말이요? 네. 3년 전에 이사 왔는데 작년에 회장 됐잖아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아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갑자기 올랐고 경비 용역도 바뀌었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박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던데요. 무역 쪽이라고. 근데 낮에 항상 집에 있더라고요. 일하러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곳곳에 설치된 난방 배관 점검구를 살펴보았는데 어디에도 공사 착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12월이 되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위에 붙어있는 점검일. 2018년 6월이라는 오래된 스티커만이 쓸쓸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일까? 일주일 후 저는 동대표 한 분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7동 동대표로 7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회계사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회의 때 제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박 회장이 다수결로 밀어붙였어요. 다수결이요? 네. 12개 동 중에 7명이 찬성했어요. 근데 그 7명이 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동대표들이에요. 박 회장 측근들이죠. 저는 회의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10월 15일 정기회의. 안건 3번. 난방배관 보수공사 승인의 건. 성진건설주 견적서 검토. 총 공사비 9억 8천만 원. 착공 2024년 12월 1일. 준공 2025년 5월 31일. 결의 찬성 7, 반대 3, 기권 2, 가결. 저는 김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견적서는 보셨어요? 그게 회의 당일에 잠깐 보여주고 바로 회수해 갔어요. 복사본도 안 줬고요. 그럼 비교 견적은요? 다른 업체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김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았어요. 박 회장이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겨울 오기 전에 해야 한다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3곳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바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때 김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진건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 옆에 박종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민. 박 회장의 아들 이름이에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 아들이 성진건설 대표예요. 이해관계자한테 공사를 준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구나. 처음부터 짜인 판이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 회사에 10억짜리 공사를 몰아준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 아닙니까? 김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요. 사업자 등록증만으론 안 되고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관리사무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게시판에 붙은 각종 공고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워서 펼쳐보니 은행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보내는 분 한빛 아파트 관리비 계좌, 받는 분 박종대, 금액 5천만 원. 이체일 2024년 10월 28일 5천만 원이 박종대 개인 계좌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거둔 돈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관리사무소 창문 너머로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마시오.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 잘못? 무슨 말인가? 아내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박종대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비싼 골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정 선생님.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신다면서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관리비가 이상해서요. 확인 좀 하려고. 뭐가 이상해요? 다 절차대로 한 건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진건설이요. 박 회장님 아드님 회사 아닙니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우연이에요. 아들이 건설업 하는 건 맞는데 그냥 견적이 제일 좋아서 선정된 거예요. 비교 견적 없이요? 그가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정 선생님,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선생님도 27년 여기 사셨으면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은 먼저 내렸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저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 27년 동안 무슨 잘못을?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할 때 저도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단속이 느슨해서 많은 세대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들 그랬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걸 빌미로?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건 15년 전 일이고 그때는 관례였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협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인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입막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한두 개씩 약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는 김정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동 대표님, 우리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죠. 관리비 사용 내역, 공사 계약서, 입찰 관련 서류. 주민은 열람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틀 후 저와 김정호 씨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서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법적 권리를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관리비 계좌 이체 내역. 총 8건의 대금 지출이 있었는데 그중 5건이 성진건설이 아닌
박종대 개인 명의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합계 2억 3천만 원. 공사비라면서 회장 개인 계좌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김동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어야죠. 모든 걸 공개하고 주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12월 셋째 주 일요일, 임시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김정호 씨가 주축이 되어 서명을 모았고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총회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15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2배로 오른 관리비, 비교 견적 없이 진행된 공사 계약, 회장 아들 회사와의 이해 충돌, 그리고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2억 3천만 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종대 회장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다 공사 관련 비용이에요. 선 지급한 거라고요. 김정호 씨가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영수증과 지출 증빙 보여주시겠어요? 공사 계약금은 시공사 계좌로 들어가야죠. 왜 개인 계좌입니까?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동에 사는 최 여사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 선생님이 너무 나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파헤치나 싶었죠.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거예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주민 투표로 박종대 회장 해임과 감사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주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뭘 모르고 살았는지 알게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27년 살면서 이웃 얼굴도 잘 몰랐어요.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뭔가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정 선생님, 박 회장 집 팔고 이사 간대요. 그래요? 검찰 조사 받을 거라면서요. 횡령액 대부분은 회수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긴 거겠죠? 김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27년을 산 이 아파트. 그동안 저는 그저 내 집,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있다는 것,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옆집 사람의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외면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큰 진실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웃이라는 것, 함께 산다는 것. 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단지 화단에 꽃이 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이 아파트도 다시 평온을 찾겠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분노도 상처도 그리고 겨울도. 다시 봄이 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이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